안녕하세요. 4학년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부터 선생님과 함께 도덕 공부를 해보기로 해요. 우선 선생님은 공부를 하기 위해 자리에 앉은 친구들을 정말 칭찬해주고 싶어요. 사실 선생님도 집에 있을 때는 놀고 싶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려면 손에 잡히지 않았거든요. 선생님보다 부지런하게 수업을 듣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을 생각하니까 선생님은 감동이 밀려옵니다. 친구들과 학교에서 신나게 놀 생각을 하며 오늘부터 열심히 공부해 보기로 합시다. 자, 오늘은 교과서 6쪽에서 7쪽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1단원 도덕 공부 행복한 우리에 대해서 배우도록 합시다. 자, 그림들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여기에 있는 친구들은 바른 자세로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고, 여기 있는 친구는 몸이 불편한 친구를 도와주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들은 길가에 있는 쓰레기를 주워서 버려주는 그런 친구들이고, 여기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이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네 가지의 친구들의 모습을 봤는데 이 그림을 보고서 떠오르는 공통점이 있나요?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는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친구들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르고 착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 있죠. 여러분들 도덕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왜 도덕적으로 살아야 할까요? 막상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는 왜 도덕적으로 살아야 될까? 도덕 수업을 왜 하는 걸까? 라는 궁금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듯 도덕적인 생활을 하는 게 왜 중요한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 1단원에서는 도덕 수업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도덕과 도덕적인 생활, 그리고 도덕 공부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덕 공부를 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도덕적으로 실천을 할 수 있는 건지 알아볼 거고, 그러기 위해서 바람직한 태도를 길러보고 이것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는 게 이번 단원에서 배울 내용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도덕적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산다는 것일까요? 도덕적으로 살면 일단 마음이 편해지고 그리고 행복해지고 누구한테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도덕 공부를 한다면 우리가 행복해지고 누구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도덕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장면은 지하철에서 어느 친구가 이렇게 장난을 치고 있어요. 두 번째 장면은 버스 안에서 아저씨가 시끄럽게 전화를 하고 있네요. 자, 이렇듯 두 가지 모두 공공장소라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그런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나오고 있어요. 공공장소는 나 혼자 있는 곳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공공질서에 맞는 그런 예절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기 안에 있었다고 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화가 날 것 같아요. 또 도덕은 나이와 관련 없이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지켜야 되는 것이 이 도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도덕의 의미 그리고 도덕적인 생활의 중요성을 알고 생활 속에서 실천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교과서 8쪽을 함께 볼까요? 교과서 8쪽에는 글로 나와 있는데 이 화면에서 같이 그림으로 함께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상황은
공에 맞은 것은 아무도 모르겠지만 공에 맞았다고 사실대로 말해야지 라는 걸 통해서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덕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바르게 얘기한다고 해서 정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는 여러분의 방은 여러분 스스로 정리하고 청소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이러한 덕목을 우리는 자주라고 합니다. 지금 집에서도 이렇게 게임을 더 하고 싶지만 참을 수 있는 태도도 필요해요. 그것을 바로 절제라고 하지요. 학교에서는 각자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누구와 보지 않아도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실천이라는 덕목도 필요하고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친구들과 함께 힘을 합해 해결해야 되는 협동이라는 덕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아침 저녁으로 인사를 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력하려는 그런 효도라는 덕목도 있지요. 이 이외에도 시험을 볼 때 남의 답안을 보지 않거나 화가 나도 그리고 기분이 상한 일이 있어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근차근 말하는, 그리고 축구 경기를 할 때 자기 팀이 이길 수 있도록 선수로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행동도 도덕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 8쪽에 있는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께 아침 저녁으로 인사를 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력하는 거, 우리 아까 뭐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효도라고 하지요. 도덕은 바람직한 어떤 것일까요? 행동 규칙이나 마땅히 실천해야 할 사람의 바른 길을 우리는 도덕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잠시 화면을 멈추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도덕이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도덕은 아까 나왔었는데, 바람직한 행동 규칙이나 마땅히 실천해야 할 사람의 바른 길을 도덕이라고 선생님은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교과서 9쪽입니다. 교과서 9쪽에는 양심문방구라는 영상이 나와요. 이것을 보고 우리는 도덕적인 삶이 왜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볼 건데, 도덕적인 삶이란 어떤 것이냐면 도덕적으로 생각하고 도덕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태도를 기르는 게 도덕적인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고 같이 물음에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나온 영상으로 우리 교과서 CD에 있는 영상입니다.
양심문방구의 영상을 잘 보았나요? 양심문방구는 돈을 받는 사람 없이 스스로 돈을 넣는 양심함을 만들어서 운영되는 문방구인데 항상 금액이 정확했다는 실제 사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영상을 통해서 도덕적인 상황이 담겼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모습을 보고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 믿고 의지하는 관계가 이 영상에서 나왔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도덕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면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좋아질 거고 여러분들은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렇듯 우리 주변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바로 도덕이라는 도덕적인 생활이 있어요. 이러한 도덕적인 생활과 행복한 삶은 도덕적인 생활을 하면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가 있고 세상을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 수 있는 힘을 길러주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여주는 영상은 도덕의 시작이라는 영상이에요. 이 영상을 보고 우리는 도덕 공부를 해야 하는 까닭을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요. 도덕 공부라는 게 무엇일까요? 도덕 공부는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는 게 바로 도덕 공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의 출처는 EBS이고 교과서 CD에 수록된 영상입니다. 유리를 조그만 실험실로 초대했습니다. 엄마와 한창 놀고 있을 때 요구르트를 쟁반에 받쳐들고 누군가 들어섭니다. 실수를 한 척 요구르트 병을 쏟아버립니다. 그러자 도움을 결정하는데 단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모두 여기에서 출발했습니다. 더 어린 아이들로 내려가 볼까요? 동그라미 하나가 힘겹게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착한 세모가 나타나더니 동그라미를 밀어 올려줍니다. 다시 동그라미 하나가 힘겹게 산을 오릅니다. 이번에는 나쁜 네모가 나타나 동그라미를 밀어버립니다. 아이들에게 그 두 개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10개월 된 아이들입니다. 잠시 후 아이들에게 세모와 네모를 보여줍니다.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착한 세모를 짚습니다. 인간은 모두 여기에서 출발했습니다. 영상에서 나왔던 도덕의 시작은 10개월도 안 된 아이들이 영상을 보고 선한 일을 하는 대상이 더 선호하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사람은 바르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마음은 저절로 길러지는 것일까요? 저절로 길러지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른 생각과 그리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른 마음을 지니려는 노력을 통해서 기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도덕적인 생활을 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을 끊임없이 갈고 닦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유혹을 이겨내고 바르게 살아가려는 의지를 행동으로 옮기며 살기 위한 노력들을 끊임없이 갈고 닦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도덕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웠는데 도덕 공부를 한다면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바르고 착한 마음을 꾸준히 지키기 위해서 도덕 공부를 한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도덕 공부라는 게 생각을 한다면 어떤 친구들에게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 주변을 살펴본다면 정말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배운 것을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볼게요. 도덕이 중요한 까닭은 도덕이 없으면 무질서한 사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자, 한번 화면을 멈추고 빈칸에 들어갈 말을 생각해 볼까요? 오늘 우리 수업과 관련된 이 핵심 단어는 바로 도덕입니다. 도덕 공부를 해야 하는 까닭. 자, 알맞은 것을 모두 골라봅시다. 첫 번째, 시험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도덕과 시험은 관련이 있을까요? 두 번째, 자기 자신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도덕적인 행동을 한다면 스스로에게 많은 만족을 얻을 수가 있겠죠. 세 번째, 공부를 하면 부모님이 좋아하기 때문이다. 도덕을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일까요? 부모님을 위한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4번, 친구들 모두 수업 시간에 도덕 공부를 하기 때문이다. 친구들이 따라한다고 나도 따라하면 되는 것일까요? 5번, 좋은 행동을 실천해 훌륭한 습관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가 좋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행동이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도덕적인 공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과 5번입니다. 도덕이 조금은 어렵게 느껴졌을 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도덕 공부, 무엇을 어떻게 할 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본다면은 오늘 우리가 배웠던 도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덕 수업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